뭐 다시 부자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까 못다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내가 본 부자들은 이렇더라. 그들의 뭐 씀씀이 내지는 그들의 어떤 뭐 지출이라든가 어떤 재산을 쌓아가는 축제. 뭐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잖아요. 전 좋게 봅니다. 오히려 돈 쌓아 올라가는 게 나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글쎄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친구로 둔다면 저는 자수성가한 부자를 옆에 친구로 두고 싶진 않고 그 분의 자녀, 외동 자녀, 그 친한 친구면 좋겠다. 뭐 상속 안 해도 사실 아버지 카드 갖고 다니고, 그리고 편하게 돈 쓸 때 고민하지 않고, 투자적 가치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하고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자 친구의 의미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제가 만나봐도 뭐 몇천억대 자산가들도 굉장히 투자적 가치를 따지시고, 이게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리스크를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잘 쓰는데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저는 부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진짜 부자 친구로서는 자수성가 안 한 친구가 좋고, 자수성가한 친구는 옆에서 그 사람이 돈 벌 때 같이 있으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무슨 부자들이 특별히 부담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부자가 무슨 역할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부자에 대한 인식이 네.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축제 내지는 네. 편법 내지는 뭐 거액을 상속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차를 파는 분들이 가장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별별 유형의 사람 만나는데 오자마자 슈퍼카를 고르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이 보통 슈퍼카 고르죠, 요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뭐 떡상했다고 하나 막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가치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뭐 약간 이 사람들에게 거는 어떤 뭐랄까 뭐 기대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부담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부정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범죄 빼고 이제 안 남았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뭔가 사회적인 제도를 악용해 갖고서는 큰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규제 영역은 생각보다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강남에서 슈퍼카 끌고 다니고 낮 시간에 놀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해외에서 큰 돈 버신 그 재벌가의 뭐 반계 혈족이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장집 거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장거래 해갖고서는 한 달에 돈은 들어오는데 그 중에 40%씩 따박따박 떼갖고, 어제 얼마 들어왔어? 얘 10억 들어왔는데요. 피해자한테 10억밖에 못 벌었어? 그럼 4억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강남 한복판에서 편하게 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세금도 납부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 오히려 그건 장려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가 사법적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갖고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거나 뭐 갈취하거나 하는 구조만 좀 문제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부자들한테 좀 자유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뭐 자유를 준다는 건 그분들이 좀 쓰게끔 사회 내지는 좀 이렇게 베풀게끔, 아니 베푼다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고, 슈퍼카를 사고 싶으면 슈퍼카를 사고, 따라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가갖고서 회생 파산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좀 내버려 두고, 사회적인 어떤 이 짐을 자꾸 짊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좀 덜해도 되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당연히 재산이겠지만은, 재산이 어느 정도 넘으면 당연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가서 어떤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부가 많은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된다, 누구를 도와야 된다, 그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부자의 의무는 뭐 일반적인 국민의 의무랑 똑같아야 되고, 부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이 납세 의무가 있고, 물론 이제 누진세율에 따라서 더 많이 낼 의무가 있고요. 왜냐, 사회의 룰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정한 룰을 지키는 의무가 부자의 의무고, 그것도 부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무인데 부자들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부자를
이제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빈자가 아닌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부자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자의 역할이 중요하냐? 그 부자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고 당연히 빈자들은 다 모두 사람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자의 선택권이 선택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들에 대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관심을 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빈자의 선택권은 무시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무수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권도 우리가 존중돼야 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죠. 부자들은 이제 사회의 틀, 사회가 정한 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 이제 북유럽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들 이런 걸 봐도 빈부격차가 상상외로 심하고 또 하나는 그 부의 어떤 유출 이것이 심한데 부자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감시나 압박 그것도 또 최고 부자는 또 못 건드리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또 고소득 전문직 내지는 뭐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서 벌게 된 축제가 결국은 하나의 비난 대상이 되고 사회를 위해서 왜 안 내냐라는 식으로 좀 돼서 그런 게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사회의 대부분의 계층은 왜 나한테 더 복지를 안 해주지? 이런 복지 함정이 이제 이미 시작됐고요. 금방 극부육출 얘기하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미 되고 있지 이미 않나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많은 이제 부자들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갔는데 혹자는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 나가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이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나라는 살기 좋아진다. 그냥 비애국자가 떠나니까 뭐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뭐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사회 구성원이 이제 다양성을 가진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이제 발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그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엑시트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세금이니 규제니 뭐 너무 세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10,000명에 1명이 나갔다고 치면은 저는 10,000명에 1명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정도의 자기의 인생의 리스크를 걸 수 있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10명이란 10,000명 중에 10명이면 그 10명 중에 1명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10,000명 중에 5명이면 20%가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 또는 대다수가 나는 사업해야지 그런 어떤 리스크를 짊어져야지 이런 사회가 꼭 좋은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난 사업해야지 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뭐 실력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는 자기 인생을 걸고 어떤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보면은 S&P 뭐 지수를 보고 하면 사실 기업이 수십만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뭐 수천 개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빅테크로 올라서고 막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 숫자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숫자들도 다 따져봐도 한 1,000개 안팎이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글로벌한 대국에서도 그 정도 숫자고 우리가 중국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검토해보고 뭐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고 하지만 한 100개 안팎이에요. 그럼 100명의 인재가 그중에 탑 클래스에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과 같이 15억의 대국을 인구 대국에서도 한 10,000명, 20,000명 정도밖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룹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 유출된다는 거는 겉에 보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삼국지로 비유한다면 총나라에서 제갈공명이랑 강요 떠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안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얘기인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라지고 누가 늙어 죽고 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돈이 많이 벌 수 있거나 또는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안테나가 굉장히 높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보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배울 장점이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봤는데 여기서 내가 레이더를 세워갖고선 다 따져보니까 아 여긴 미래가 없어. 여기다 돈 해봐야 나중에 내가 벌 수 있는 거 생각해보고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부담해갖고 나중에 망할 확률은 훨씬 높은데 이걸 갖고선 차라리 나 영어도 잘하고 뭐 외국어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자 라고 결정해서 아버지하고 상의해봤더니 아 그럼 너는 나가봐라. 너 어차피 차남이니까 나가. 하고 돈을 얼마를 떼줬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려고 했었던 비즈니스는 한국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인재 유출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어차피 떠나는 놈 떠나는 거고 그 문제 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에서 미그노 칙령했을 때는 프랑스가 왜 부흥하고 루이 14세가 갑자기 그거에서 카톨릭화 갖고서 그거 탄압했을 때는 왜 네덜란드는 부풀어 오르는데 그 프랑스는 조그만 주지 나라가 않습니까? 예. 영토적으로는 작지만은 예. 그 혁신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공부할 때도 그렇고 회사에 한 명이 누가 있었을 때 하고 누가 없었을 때 하고 온도 차이가 확 나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따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무조건 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뭐 또는 두드러지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만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 점에서 인간적인 어떤 존중을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사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구텐베르크 같은 사람이나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떠나요. 미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인쇄 기술 개발해갖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삼성 하청하겠지. 예, 아니면 삼성 하청도 못해 3차 벤더나 들어가겠지. 근데 삼성도 요새 빌빌거려. 그럼 내가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차라리 미국 갈까? 미국 가갖고 뭐 해볼까? 투자자들 설득해갖고 한번 튕겨볼까? 이런 생각을 갖겠죠.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늙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세상 여기 떠나기에는 너무 고착된 기반을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은 남아서 그래 잘 가라. 너는 네 세상 찾아가라. 라고 보내겠죠. 근데 자녀들은 한국에 살지 마라. 나가라. 차라리 뭐 베트남을 가라. 차라리 인도네시아를 가라. 아니면 차라리 뭐 어느 나라가 지금 좀 변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봐라. 그렇게 보내겠죠. 아, 저 같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애국심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제 생각의 상황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떠나는 사람은 막지는 않지만 떠나는 사람을 막을 거냐 또는 뭐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냐에 대한 득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떠나니까 너 가. 너 비애국자야. 오케이, 넌 가서 다시는 오지 마. 뭐 의료보험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오면은 너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떠나는 걸 막았을 때 우리나라의 플러스랑 그걸 막으려면 또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 마이너스를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결국은 그러면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엔터프라이즈한 그런 창조적인 내지는 뭐 앞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가치관도 분명히 있고 우리 자유시장 경제랑 맞는다 뭐 그런 말씀 제가 약간 인상적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갤럭시 AI의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업무나 미팅, 수업 강의를 듣고 정리하기 위해 녹음한 걸 다시 듣기 번거로우셨죠? 갤럭시 AI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활용하면 우리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될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도 구분해주고 여기 요약 버튼이 있습니다. 요약 버튼을 누르면 대화 내용의 핵심까지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같이 고객 상담을 하는 분들에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AI 기능인 것 같네요.